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랜드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강의하고 있는 황정선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백미, 우리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할 건데요. 백미는 뭐 잘 아시다시피 100일만 미쳐라, 예, 약자이기도 하고요. 또 요 네이밍을 할 때 그 우리 공자님 제자 중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제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눈썹이 흰색이었다 그래가지고 백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을 이제 백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요 100일 동안만 아무튼 요 과정을 통해서 고득 좀 하실 수 있도록 압축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차에 대한 안내만 좀 잠깐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보시면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마 4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목적과 용어, 그래서 이제 목적은 이제 재정 목적이 되고요. 용어가 있는데 일단 용어 좀 중요합니다. 용어를 좀 아셔야 전반적으로 우리 과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중개대상물이 있고요. 또 시험제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있고 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교육제도, 개설 등록에 관한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등록을 해야만 우리가 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공이 되는 과정, 뭐 요건,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등록에 관한 절차는 이제 1번과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라는 것이 있어요. 이 결격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인데,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결격사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에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무 뭐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고용인과 관련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보다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개보조원이 좀 많이 중요해졌죠. 뭐 채용상한제도 아무래도 이제 신설됐고 또 우리 중개보조원이 현장 나가서 나는 중개보조원입니다. 나한테는 뭐 우리 중요한 거 물어보지 마시고 사무실에 가셔서 우리 개공이나 아니면 소공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이런 식의 이제 그 고지 의무라는 것도 신설이 되었죠. 뭐 그런 것들 당연히 출제될 거고요. 사무소에 관련한 이제 중개사무소는 이제 주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있는데 그 사무소별로 어떤 설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기준 알고 계셔야 되고 중개대상물의 광고 모니터링 그리고 인장, 휴폐업 뭐 그리고 기본 윤리와 중개계약. 중개계약 파트는 좀 중요하죠.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그 전속 중개계약은 이제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요거 그리고 양자를 좀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의 의무, 확인 설명 의무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서식과 관련해서 또 출제를 잘 하는 편이고 17, 18 테마에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문제가 대량으로 출제가 되고요. 거래계약서 그리고 이제 예치제도가 있고요. 금지행위, 금지행위 좀 많이 중요한 편이고 9개를 이제 묶어가지고 금지행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33조의 법조문이 있는데 1항은 소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이 되는 9개. 그 다음에 이제 33조 2항이 있는데 33조 2항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금지 행위가 또 5개가 있죠. 그래서 합치면 14개의 금지 행위가 있는데 이제 우리 뒤에 있는 5개는 이제 그닥 중요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9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2 테마에 보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이제 업무 보증 설정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중개 보수 파트, 중개 보수도 좀 중요하고 거래정보망, 협회, 보칙. 이 보칙에서는 이제 뭐 포상금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루겠죠. 위탁 같은 거. 벌칙, 이 벌칙은 좀 뭐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뭐 예컨대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우리 취소하고 정지 있죠? 그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 과태료라고 하면 이제 500과태료, 100과태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개념 잡고 계셔야 되고요. 형벌이라고 하면 이제 징역형, 벌금형을 얘기하는데 3년 3천, 1년 1천 뭐 이런 식으로 형벌을 2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 27테마에서
많이 나올 때는 한 5개 정도 나오고, 뭐 아무리 안 나와도 3개 정도는 출제가 이루어지는 파트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해마다 2개 내지 3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신고서 작성 방법 뭐 이런 것들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도 해마다 2개 내지 4개 정도까지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서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하나, 2개 뭐 이런 정도로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4개씩 막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출제할 거리가 되게 많은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제도가 있고 또 포상금 제도. 이 포상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포상금도 있죠. 금액이랑 지급 기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중개대상부의 조사 확인, 이 조사 확인을 해야 이제 확인 설명을 할 테니까 뭐 이런 절차, 그리고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농지가 있고 전자계약, 전자계약도 이제 한 경년에 한 번 정도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씩 득점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전자계약 파트는 뭐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득점하실 수 있는 충분히 뭐 그런 파트고요. 실명법이라고 이제 줄여 부르는 등기에 관한 법률, 실관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요것도 최근에 연속 출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연속 출제가 한 문제씩 되고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뭐 너무나도 중요하죠. 중개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꼽아라 그러면 테마 38번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경매 절차라든가 또 권리분석, 해마다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권리분석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경매 절차가 또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2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경매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면 절차 아니면 권리분석, 여기에서 이제 나오니까 2가지는 좀 기억해 주시고, 매수신청 대리 제도가 있어요. 이 매수신청 대리 제도에서는 해마다 한 문제. 이 매수신청 대리 제도는 뭐 잘 아시다시피 경매 관련한 우리 이제 대리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그 목차를 다시 한번 좀 구분을 좀 해드리면,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테마 27번까지가 테마 27번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이고, 그 다음에 32번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 33번 테마에서부터 마지막 40번 테마까지가 중개 실무 테마인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우리 25개에서 한 30개 정도 사이까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까지는 모두 득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게 어렵지 않은 파트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좀 다소 절차에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고요. 1-2개 뭐 틀릴 수 있다라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최소 5개, 많이 나오면 한 7개 내지 8개 정도까지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중개 실무는 이제 얘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 때문에 출제 비중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아무리 못 나와도 한 3개 정도, 많이 나오면 한 5개 정도까지도 출제가 가능한 그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랑 중개 실무 요거 2개 합쳐가지고 한 12-13개 정도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좀 다소 어렵고, 나머지 이제 중개사 법령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모두 득점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전체적인 이제 목차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테마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 1번에 보면 목적, 용어 뭐 이런 말 나와 있어요. 목적과 용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재정 목적이 되고요. 용어는 이제 그 용어의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이 용어는 많이 중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용어에다 우리 별 3개 잡아주시고요. 얘는 왜 별을 3개나 했냐면, 용어를 알지 못하면 이제 이 과목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중개사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쉽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전제가 필요해요. 용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용어를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용어를 내 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내 용어를 실무에 나가셔도 쓰셔야 되는 거니까
용어는 완벽하게 내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암기형 문제보다는 다 이해형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뭘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 절대 안 좋은 그런 습관이고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법의 제정 목적 한번 읽어 드릴 건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하고 수업을 할 때는요. 형광펜을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형광펜이 없어 집에. 그러면 색깔 있는 펜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색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채색. 그럼 이거 이제 형광펜으로 밑에다가 이렇게 밑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광펜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고 포인트고 뭐 함정 걸릴 수 있는 자리고 뭐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는 자,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개 업무를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업무는 이제 당연히 중개 업무겠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과 소공이 있는데 이 개공과 소공을 합쳐 부르는 용어가 우리 법률 용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공과 소공을 합쳐 부르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둘의 공통점을 따낸 거예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들의 업무에 대하여 이렇게 정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뭐 있는 업무로 이렇게 바뀔 거냐면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뀔 건데 여기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가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소위 이제 그 가로 넣기 뭐 이런 거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로 처리가 된 거고요.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문성. 그러니까 이들의 업무를 법으로 관여하는 거죠. 예컨대 중개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리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뭐 이런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는 업무가 매우 전문적인 업무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런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문성을 제고하는 어떤 이유들은 이들이 종사하는 중개업이라는 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개업. 그들이 종사하는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리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궁극의 목적까지 다 보셨는데요. 일단은 요 가로 부분은 이렇게 가로 넣기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 자리에 공인중개사 자리에 개공만 들어가거나 소공만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되고 꼭 공인중개사 이 둘을 합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자계약 파트 쪽에 가보면 공인중개사 회원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공인중개사 회원이라고 하는 거는 개공과 소공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이러면 이 둘을 합쳐 부르는 개념이구나. 만약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이러면 소공이 빠지니까 이 지문 자체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어찌됐든 재정 목적은 뭐 이렇게 많이 중요한 거는 아니야.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용어를 좀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용어는 법 제2조에 있고요.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딱 6개밖에 없죠. 그래서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용어가 중개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중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했냐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서 행위를 알선하는 것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핵심어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개가 뭡니까? 이러면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100점이에요. 다시 한번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행위란 요거를 말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말고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를 대표하는 이 행위이기 때문에 요 행위를 우리 대법원은 법률 행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이 되는 중개의 목적이 되는 것은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행위를 누가 하는 거냐면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개공이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중개대상부를 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중개하는 자는 뭐 할 거냐? 중개하는 자는 뭐 할 거냐면 알선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알선이라는 행위를 우리 대법원은 사실행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개를 대법원의 정의, 요거는 법 제2조의 정의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정의는 이래요. 중개란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를 중개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어 중개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개업은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중개와 요 한 글자 차이 나잖아요. 업이라고 하는 한 글자 차이 나는데 이 한 글자가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볼게요.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의뢰, 보수, 업, 요 세 가지 모두 있어야 업이 되는 거죠. 중개업이 된다. 왜냐하면 이 1번 중개와 2번 중개업에서 업자 하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업 때문에 생겨나는 게 의뢰와 보수 이런 표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제법 풀어보시는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령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 문제가 그렇게 기출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보수도 업을 우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의뢰도 결과적으로 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 지문에 의뢰라는 말을 주지 않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이러면 그냥 업인 거예요. 업인 거예요. 정확히는 의뢰와 보수와 업 모두 나와야 하지만 이 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뢰와 보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업으로 했다 이러면 그냥 이 의뢰라는 어떤 요건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보수 받고 업으로 했다 그러면 그냥 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출 지문들은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등록한 자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은 그냥 등록한 자예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고, 그죠? 뭐를 한 자? 등록한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개공에는 어떤 종별이라고 하죠. 종류가 어떤 종별이 있냐면 개인인 우리 개공도 있겠지만 누구도 존재하냐면 법인인 개공도 존재하고 법인에다가 우리 별을 좀 하나 잡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는 거를 여러분 놓치시면 망각하시면 되게 곤란한 어떤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개공에는 누가 존재한다는 거, 법인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자격 취득한 자면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화살표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자격을 하려면 개인인 공인중개사도 있겠죠. 그죠? 사람이 이제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위에처럼 법인인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인 공인중개사가 있으려면 법인이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불가하잖아요. 법인은 무슨 시험을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법인인 개공은 존재할 수 있지만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공인중개사는 개인만 있는 겁니다. 결론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는 같지 않다. 그쵸? 전혀 성격이 다르다. 왜? 개공은 뭐한 자? 그냥 등록한 자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니까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보셔서는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우리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인 법인에 여기서 우리 단락 한 번만 좀 끊어봐 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법인인 개공에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사원 또는 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사, 감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 조합 같으면 이사장. 그런데 그 사원 또는 임원들은 법인에만 존재하는 거죠. 법인에만. 그리고 직급이 높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전원이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이면 되는데 여기서 3분의 1 이상이든 뭐 3분의 2든 간에 자격이 있다면 이들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출제가 되게 잘 되는 항목이에요. 함정도 되게 잘 걸리고. 그래서 우리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는데 자격이 있다. 그러면 얘도 뭐로 본다? 소공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소공 중에 사원 또는 임원 이면서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이면서 자격이 있으면 소공이라고 했는데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3분의 2는 없어도 되니까. 그러면 자격이 없는 애들은 뭐에 들어가느냐? 얘네들은 중개보조원으로 봐야 되겠죠. 자격이 없는 애들이니까. 해서 이제 마저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두 가지 업무를 우리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다 채색 한 번만 잡겠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일,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를 소공의 업무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는 무슨 서 있잖아요. 자, 무슨 서라는 게 뭐 있어요? 뭐 그 확인 설명서도 있고 또 뭐 거래계약서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작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걸 우리 원래 개공이 써야 되는데 그거를 소공한테 이렇게 이제 뭐 시킨다고 한다면 그 소공이 그거를 대신해 주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6번째 중개보조원은 여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잡아 주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표현 들어가야 되고 여기다 별 공인중개사이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고요. 공인중개사 아니어야 우리 중개보조원이 됩니다. 해서 얘가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현장 안내는 뭐 집을 보여주거나 땅을 보여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일반 서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현업하는 중개보조원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커피와 카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커피와 카피 이해되시죠? 이런 걸 이제 일반 서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 업무하고 관련한 여기도 채색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 이 단순한 업무가 중개 업무하고 동떨어진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중개 업무하고 관련되어진 단순한 업무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반 서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커피와 카피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누구한테 타주는 거예요? 우리 온 손님들한테 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님한테 의뢰인한테 해주는 거니까 이제 업무하고 관련된다고 봐야 되고 카피를 어떤 걸 카피를 해주는 거냐면 손님들이 원하는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것 좀 카피 좀 해주세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그 어떤 뭐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손님이 이거 제가 조금 보고 싶으니까 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좀 저한테 좀 복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보조원이 복사 떠서 우리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6가지를 다 말씀드렸고요. 자, 밑에 이제 보시면 중개라는 용어가 좀 중요하니까 중개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핵심들을 다시 한번 좀 잡아보겠습니다.
중개행위의 성격은 법률행위,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보조행위이자 사실행위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중개는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이걸 이제 도와준다라는 거를 한자로 조력이라고 하잖아요. 조력하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다 별,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에 해당이 되고, 또한 중개는 상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랬어요. 상행위에 해당된다. 우리 끝에다 화살표 한번 붙여주시고, 우리 계공은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상인 지위. 우리 계공은 상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상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인이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상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판단은 객관적으로 혹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 2번과 관련해 가지고요. 요거 이제 이렇게 지문은 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이해를 좀 도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좀 메모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개라는 용어 있잖아요. 우리 조금 위에서 이제 보셨던 그 용어의 정의상 중개. 얘랑 정확히 표현하면 중개 행위라는 애랑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 이제 중개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와 중개 행위는 조금 다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럼 중개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상 개념이에요. 근데 중개행위, 네 글자로 주는 중개행위는요, 우리 30조에 가보면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중개는 좁은 의미의,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만 쓰이는 협의의 중개, 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중개행위 자체는 우리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원인행위이다 보니까 좁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넓게 보겠대. 광의. 자, 이거는 협의, 이거는 광의. 자, 그러면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판례일 텐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횡령 후 도주했어요. 횡령 후 도주했다. 그러면 그거 물어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물어줘야죠. 근데 왜 물어주는 거냐면 넓게 보면 그 또한 무슨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횡령 행위 같은 것도 중개 행위로 보니까 이걸 또 중개 행위로 보니까 업무 보증 기간이 그걸 배상을 하는 거예요. 횡령하고 도주하면 개공의 보증 기간이 그걸 배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횡령 행위도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로 보니까 굉장히 넓게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마땅히 기준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준? 그 기준이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사회 통념으로 판단을 할 것이지, 이거를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인데, 여기다 우리 별을 하나만 잡을게요. 요게 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결정한대요? 객관적이고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횡령행위도 말하자면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어요. 횡령한 돈을 우리 개공의 보증기관에 물어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 물어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의 상식적인 어떤 커먼 센스가 그건 당연히 개공한테 맡긴 거니까 개공의 보증기관에 물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통념이라는 거죠. 상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는 꼭 그 쌍방의뢰, 뭐 매도 매수 양쪽만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일방의뢰, 한쪽 의뢰만 있어도 중개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죠. 그래서 일방의뢰도 얼마든지 중개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이제 쌍방중개와 일방중개 이렇게 나눌 때 일방중개도 우리 중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공이 매도인만 있고 매수인은 없어요. 그럼 공동중개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자, 이제 뒷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중개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중개업은 업자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의뢰, 보수, 업. 뭐 근데 아무튼 이 의뢰도 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보수도 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중개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중개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의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의뢰인이 개공에게 의뢰합니다. 뭐를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할 수 있죠. 그죠? 팔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개공이 당연히 팔아드려야죠. 나는 상인이니까 이거를 접수하는 거. 몇 동 몇 호시죠? 뭐 이런 식으로 접수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의뢰는 청약이 되는 거고 접수는 승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죠. 이거는 매매 계약은 아닌 거잖아요. 거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계약을 우리가 무슨 계약이다라고 하냐면 중개를 위한 계약이다. 그래서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거 좀 알고 계셔야 하죠. 그래서 이거 중개 의뢰라는 거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 중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좀 별 하나 해주시고 또한 보수는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뭐 말하자면 약속 요구 여기다도 채색 하나만 좀 붙여줄게 빈출되는 그런 판례라서 이런 경우에는 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받았느냐 아니면 받기로 약속을 했느냐 받았느냐 아니면 달라고 요구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받아야만 그게 수수가 되는 것이지 약속 요구 이렇게 그친 경우에는 업은 아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되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업이라는 게 뭐냐? 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자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상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그럼 그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은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만 밥을 팔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팔아? 그냥 누구한테나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 누구한테나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다 채색 한번 붙여주실 건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그게 업이 되는 거죠. 이 업이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잡이잖아요, 잡. 근데 이 잡이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업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 나오면 여기다는 좀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우연한, 뭐 1회, 뭐 단 1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했다든가 단 1회적으로 했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만약에 앞문장에 딱 뜨면 뒷문장에 업은 아닐 거예요. 요거 판단 잘 해주셔야 됩니다. 출제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공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여기 등록을 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중개업은 개공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소공도 할 수 있잖아. 소공, 응? 소공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정확히 말하면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고요. 중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개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은 개공만 할 수 있고 반대로 무등록 중개업은 당연히 처벌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3년 3천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등록은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처벌 안 받으려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등록한 자라고 했는데 이 등록은 적법 요건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록해야만 이 업이 적법하고 등록 없이 하면 처벌되는 거니까 이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 안 받으려고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이죠. 중개업은 본업이고 겸업과는 구별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업으로 중개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업으로 주된 업무로 중개업을 한다. 근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분양대행이라든가 뭐 권리금 알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겸업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구별된다. 구별된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은 분양대행이나 뭐 권리금, 이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면 중개업은 아니다. 중개업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바로 밑에다가 요거를 좀 하나만 적어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촬영하는 오늘이요. 시점으로 따지면 정확히 이제 우리 2024년 5월 10일 날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이 왜냐면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 권리금을 우리가 알선 즉 소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선은 도와주는 거니까 소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권리금 소개에 그치지 않고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까지 써주는 행위가 이 작성하는 행위가 개공의 업무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쟁점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났는데 요거는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개공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이건 누구 업무인데? 이거는 행정사의 업무예요. 행정사. 그래서 행정사들이 소송을 걸었고 우리 개공이 결국에 패소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행정사 업무로 이해하시고 이건 우리 개공의 업무는 아니다. 다만 이제 약간 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는 권리금을 알선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 알선은 이제 컨설팅의 일종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알선에서 더 나아가서 양도 양수 이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권리의 이전 계약 이런 것 자체가 원래 행정사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사의 업무로 이제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는 거. 요거 이제 올해 시험에 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우리 새로운 판례가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우리 용어하고 관련한 문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중개사법 명문에 규정된 목적어를 모두 골라라. 이랬어요. 모두 골라라. 명문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조문이 있는 뭐 이 뜻이에요? 법 조문이 있는 뭐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보셨던 거니까 좀 기억에 남으실 건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들이 종사하는 중개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게 재정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육성한다. 기억 맞고 적절한 규율 이런 말은 요즘에 만들어지는 법에는 쓰지 않아요. 뭐 규율, 규제 이런 말들은 요즘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네가 왜 뭐 나를 규율하고 뭐 규제하고 그래? 차라리 뭐 육성, 지원 뭐 이런 거 보호 뭐 이런 거를 좋아하지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예전에 60년대나 뭐 70년대 주로 많이 썼던 뭐 이런 형태의 목적들이고요. 공인중개사의 적절한 규율 이것도 맞지 않고 왜 규율을 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공신력 제고. 공신력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이제 공신력인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고, 그게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우리 국가가 보호해 줄 거냐.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공신력은 없는 거고. 우리 업무가 이제 전문성이 있는 업무로 바뀌긴 하죠.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어차피 이제 모든 것들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국민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떤 국민이냐면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 그리고 그걸 중개하는 국민인 개공, 뭐 있죠? 그래서 그런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한 등록한 자 여기까지만 나와줘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럼 여러분 이제 또 속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등록하면 얘도 개공이잖아. 개공은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는다고요. 왜? 개공은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러면 개공의 종류가 공인중개사의 개공에 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공은 그냥 뭐한 자? 등록한 자라고만 정의해줘야 돼. 그래야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또 여러분 부칙상의 개공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또 법인인 개공도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자,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현장 안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 현장 안내도 좀 틀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어요. 못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소공은 중개 업무 아예 못 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3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을 뭐한 자라고만 정의하면 되냐면 취득한 자까지만 좋고요. 업을 영위하는 자 이거는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자니까요. 4. 중개보조원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거 꼭 들어가야 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좋은데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거는 못하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안 되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거죠. 자, 5번. 중개업은 의뢰 있고 보수 있고 업으로 했다. 딱 떨어지는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이제 중개업,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뭐였어요?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에 있었고요. 보수도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즉 토지에서부터 알선까지 요거를 우리 간단히 줄이면 토지는 중개대상물이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알선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중개라고 줄여볼 수 있죠. 그죠? 네, 중개. 왜? 중개는 결국에 행위를 알선하는 거니까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 즉 중개를 업으로 한다 이러면 의뢰, 보수, 업 이러면 딱 떨어지는 중개업이 되겠고요. 뭐 전문 중개업이 되냐면 토지 전문 혹은 뭐 저당권 전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얘는 별 하나만 좀 잡아 주시겠습니다. 네, 빈출되는 판례 지문인데 중개 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자,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컨설팅 행위가 주된 행위가 되는 거죠. 이거에 부수하여 이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해볼까요? 이 컨설팅 행위가 주된 행위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은 개공이 아니라 컨설팅 업자인 거예요. 그냥 컨설팅 업자. 그리고 이거에 부수해서 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얘는 종된 행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컨설팅 업자가 부수적으로 중개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얼마나 자주 했는지 보게요. 여기 보면 업에 해당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표현은 없지만 업이라는 단어를 주고 이거에 해당될 수 있냐? 해당될 수 있죠. 그 대신 조건이 세 가지 조건. 뭐 어떤 거? 의뢰, 보수, 업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게 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으로 본다. 왜냐면 이 신분이 컨설팅 업자지 개공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처벌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몇 년 몇 천으로 처벌됩니까? 3년 3천으로 처벌되죠. 아무튼 컨설팅 뭐 어쩌고 나오면 이거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3번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이게 대법원 정의인데요. 이거 채색 하나만 좀 잡아볼게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결국에 중개는 사실행위라는 거죠. 중개는 사실행위다. 중요하고 법률행위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사실행위는 중개의 성격이 되는 거죠. 4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여기서 이제 의사가 주관적 의사일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주관적 의사.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면 틀리는 말이죠. 아까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죠? 객관적이고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5번. 4번이 틀렸고, 중개 행위에는 개공이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 일방 중개도 중개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4번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자,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우연한, 혹은 단일회, 뭐 이런 단어들 나오면 결론에 들어가서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됩니다. 우연한, 단일회 이런 표현들 나오면 2번. 등록하지 않은 자가, 등록을 안 했어요. 무등록이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정한 보수만 받아도 의뢰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25회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었던 문제들이 보면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대부분 있었었잖아요. 의뢰, 보수, 이런 거, 업. 네, 근데 여기서는 보수는 받았는데 의뢰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랬다 하더라도 업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의뢰도 있고 보수도 있는 거니까 업으로 했다면, 이건 업인 거예요. 업으로 했다면, 그래서 등록 안 하고 업으로 한 거니까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얘도 소위 이제 3년 3천에 처벌이 되는 소위 무등록 중개업에 들어갑니다. 3.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했다. 아까 컨설팅 이거 나오면 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도 뭐로 본다 그랬죠? 무등록 중개업으로 본다 그랬죠. 얘도 3년 3천.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았어요. 오로지 토지만에 중개를 업으로 했다. 여기도 의뢰라는 말 안 주잖아요. 보수 받고 보수만 받았다고 했죠. 업으로 했다. 이러면 얘는 당연히 업에 해당합니다.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는 또 의뢰라는 말을 또 줬네요. 보수도 받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 이게 중개죠. 이거를 업으로 했다면 세 가지 다 줬네. 의뢰, 보수,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지문도 주지만 이렇게 뭐 하나 빼먹고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그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통상은 이 금전 소비대차라는 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그 약정이잖아요. 근데 이거 때문에 저당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당을 뭐 이 남녀간에 뭐 사랑하는 사이끼리 뭐 사랑해 그랬더니 그럼 저당 좀 잡아줄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저당을 잡아요? 돈 때문에. 그 돈과 관련해서 저당이 잡히는 그런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이건 전형적인 중개업에 들어가죠. 자, 5번 문제, 용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 이랬는데,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외국법, 이것도 이제 곧잘 나오는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른, 이 법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겠죠.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포함해야 돼요. 두 번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생략하고 업이다 이렇게 나오면, 아까 왼쪽에서 드린 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제. 여기서 여기를 아예 빼고, 의뢰에 의해서 업으로 했다, 이러면 업인데, 이건 업이 되는 건데,
아예 뭐라고 했냐면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또 반대로 준 거잖아.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 보수를 안 받아도 이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 업 안에는 의뢰와 보수 이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이거를 생략했다면 우리가 추정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없이 이러면 보수를 안 받았대. 그러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아예 안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업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관계없이 이러면 업은 아닌 거예요. 안 받았으면 받아야 여기 업이 되는 거고. 3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이 아니다. 소공이죠.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이면서 직급이 사원이나 혹은 임원이면 소공이고요. 4. 중개부조원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우리 중개부조원은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 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까 제가 이 중개행위라고 하는 거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가 되는 어떤 원인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뭘로 판단한다 그랬죠? 객관적이나 아니면 사회 통념으로 이거를 판단해야지 주관적 의사로 판단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과 용어를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중개대상물로 들어가겠습니다.